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면적인 대면 수업이 안 되고 또 제안을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계속 수업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146종 나갈 차례죠. 첫 주에 자격증 땄고요. 지난주에 개설 등록했고, 오늘은 중개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6개 이상은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각 파트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거든요. 자, 그럼 먼저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인데 법 제13조가 실려 있습니다. 조문 잠깐 읽어드립니다. 법 제13조 제1항. 개업공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게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등록이 하나면 사무소도 하나야 된다. 2항 갑니다. 개업공사는 그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른바 떴다방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음 3항 갑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꼭 둬야 되는 건 아니고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지점을 말합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중개사무소는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기준인데 꼭 기억할 점은 가설건축물이라는 걸 설치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겠죠? 컨테이너 사무실 이런 데 안 됩니다.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 전부 다 안 됩니다. 다음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면적 제한 규정은 없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고요. 그럼 13조 1항에서 개업공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되 한 개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사무소 원칙이에요. 그래서 등록이 하나면 사무소도 하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업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절대 사무소는 하나야 됩니다. 다만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법인의 분사무소예요. 그래서 법인은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법에서는 분사무소를 지점이라 불러요. 민법에서는 분사무소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의 표현으로 가기 때문에 법인의 분사무소 둘 수 있죠. 꼭 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원칙과 예외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원칙과 예외를 위반한 게 바로 이중사무소예요. 그래서 이중사무소는 절대 설치 금지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입니다. 개설 등록을 여기다 했어요.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됐죠. 옆 건물을 더 임차해서 여기서 중개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중사무소 맞죠, 이거? 그래서 등록장소, 외의장소에다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더 확보했다. 그러면 이중사무소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립공간 확보하면 이중사무소로 가는데 독립공간 확보하진 않았어요.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모두 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떴다방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 분양사무소 앞에 말이에요. 파라솔 설치하고 천막 설치하고 중개업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개업공인인규사계요, 아니게요? 개업공사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분양대행업자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개공들이 몰래 숨어 있죠. 몰래 숨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떴다방 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중사무소를 뒀던 임시중개소를 설치했던 이건 죄질이 같더라 이거예요. 처벌이 같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 때는 처벌을 조금 기억해보자고 그랬는데 이중사무소를 뒀거나 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한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저는 임의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있어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를 저는 뭐라 한다고 했어요? 필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임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들이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로 불러요.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고요. 형사처벌도 받아요. 이중자에 걸리면 몇 년? 1년이에요. 그래서 이중사무소를 뒀을 때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중소속 기억나십니까? 이중소속과 이중등록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구분은 해놓으세요.
이중소속은 소속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소속이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중등록은 등록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중소속이나 이중등록에 개공이 걸렸잖아요. 그때는 등록 취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취예요. 필요적 등록 취소의 1-1이거든요. 근데 이중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이중사무소는 사무소가 2개소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의 1-1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서구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연수구에서 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소도 두고 사무소도 뒀습니다. 그럼 이거 이중 등록으로 갈 것 같아요? 이중 사무소로 갈 것 같아요? 이중 등록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중 등록은 필취죠. 그러니까 등록이 2개 이상이다. 사무소가 3개든 4개든 관계없이 이건 이중 등록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죄질이 무겁다는 얘기죠. 근데요, 서구의 중개사무소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연수구에다가 여기서 등록은 안 하고 사무소만 둔 거예요. 사무소만. 그럼 이게 바로 이중사무소다. 그래서 이중등록은 등록이 2개 이상이면 사무소 개수와 관계없이 이중등록을 하는 거고, 등록은 하나인데 사무소가 2개다. 그럼 이때는 이중사무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고, 이중자에 걸리면 1-1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를 들어서 이중자에 걸리면 일단 1-1이다. 1년 이하 적든 1,000만 원의 벌금을 처합니다. 실무적으로 이중등록은 안 하겠죠. 이거는 문서로 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거의 할 일이 없어요. 이중사무소 여기에 걸리면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 이중사무소도 필취였어요. 필취였는데 이렇게 천막 놓고 또는 파라솔 놓고 중개받아 걸렸는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면 너무 심하니까 이걸 임취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중사무소만 임취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필취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사무설치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다 봤어요. 그러면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 법인의 분사무소로 갑니다. 149쪽이에요. 그러면요,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는 절대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만이 유일하게 분사무소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일단은 설치 요건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는데, 법인은 분사무소를 두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절대 둘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었다. 그러면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은 이 서구 내에는 분사무소가 절대 안 됩니다. 1등록 1사무소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 등록관청 내는 사무소가 하나야 된다.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나머지 여기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는 다 둘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법인은 분사무소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둘 수 있다. OX X죠. 유일하게 어디는 안 돼요? 서구에는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 등록관청 내는 사무소가 반드시 하나야 된다. 그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럼 분사무소의 소장님을 우리는 책임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우리 분사무소의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공인인증서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요, 사무소의 책임자,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는 전부 다 공인인증서죠. 법인도 대표자는 공인인증서야 되고,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공인인증서야 되고, 우리 개설 등록을 하면 공인인증서야지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특수법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수법인을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특수법인의 대표주자가 누구였어요? 지역농협. 지역농협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불렀거든요. 대표주자가 지역농협인데, 지역농협은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특수법인한테는 등록 기준을 적용해야 하네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유일하게 요하는 특수법인인데 대표자가 공인인증서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임원 중에 공인인증서가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근데요, 여기 특수법인 두 번째 특례가 등장했거든요.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는데 나머지 요건은 적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요거는 배제했어요.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두 번째 특례,
분사함소를 특수법인이 2대 둘 수 있대. 이때 이 책임자, 분사함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왜 그랬냐면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는데 분사함소의 책임자만 공인중개사였단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2번째가 등장했어요. 중개법인의 분사함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근데 특수법인의 분사함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분사함소 설치 요건 기본 3가지가 이건데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받더니 추가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 추가되는 요건이 바로 이겁니다. 법인은 분사함소를 둘 때마다 보증을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다. 추가로. 그럼 이 추가로의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주된 사무소가 서구에 있어요. 그럼 서구에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 보증이 얼마큼 돼 있는 겁니까? 얼마큼 돼 있어요? 기본 보증 2억. 자, 우리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는 보증 설정 1억 이상이죠. 법인은 2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2억은 됐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김포시에 분사무소 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1억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또 광명시에 두지 않습니까? 1억 추가. 연수구에 두지 않습니까? 1억 추가. 그럼 법인은 둘 때마다 보증을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로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 보증 설정 금액에다가 1억씩 계속 둘 때마다 업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법인은 결론적으로 보증을 하나로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법인이 분사무소를 3개소 줬어요. 3개소. 이 법인의 최소 보증 설정 금액 얼마 돼야 됩니까? 5억. 주된 사무소 2억에 3개소라면 3억 추가죠. 그러니까 5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김포시 분사함소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이 법인은 토탈 5억 갖고 지급 책임을 져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분사함소를 둘 때마다 1억 이상을 추가로 보증을 설정합니다. 추가로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사함소의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바꿔야 돼요. 그럼 지금 실무교육 대상자 있죠? 3명 다 나왔어요. 아직 덜 나왔나?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법인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임원, 사원 전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책임자 실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소공사로 재직하기 전에도 실무교육 받고 오셔야 돼요. 현재 실무교육 며칠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4일. 온라인 교육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제 4일 교육 받아야 되고, 교육비는 13만 원. 자, 그래서 책임자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사함소도요,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분사함소로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해 놓으셔야 돼요.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에 분사함소 확보해놔야 되고요.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 요건이었어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고맙게. 그래서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분사함 설치 요건을 갖췄네요.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절차가. 자, 그럼 그 다음 절차 분사함 설치 신고를 하십니다. 교재 150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 분사함 설치 신고는요, 일단 관할이 어디냐의 문제가 있는데, 관할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이 자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자를. 그러면 지금 김포시에 분사함 설치하는데 신고는 누구한테 하라? 서구청장에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광명시에 설치하더라도 서구청장에게, 연수구에 설치하더라도 서구청장에게 해서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업무 처리 있죠. 이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는 걸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모든 행정업무 처리를 한다. 만약에 이 분사무소 이전한다, 이전 신고 여기. 이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도 주되네. 이 분사무소에 뭐 소속공사 고용했다, 고용신고 주되네. 모든 행정업무 처리를 여기서 해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때 서류는 뭘 내느냐? 이거는 설치 요건 증명 서류를 그대로 첨부하는데 분사함 설치 신고서에다가
일단 첫 번째로 책임자가 공인인증서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책임자의 자격증사본을 내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책임자의 자격증사본은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등록관청이 직접 자격발급 시도자격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지 않아요. 우리 등록할 때 자격증사본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여기 분삼설치 신고할 때 자격증사본을 내지 않습니다. 내는 곳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증사본은 직접 등록관청에 확인 요청 들어간다. 그러니까 안 냅니다. 그리고 우리 분사무소 법인 맞죠? 그럼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내느냐?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등록 절차 들어갈 때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안 낸다고 그랬죠? 우리 과목에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습니다. 전자정법에 의해 직접 다 확인 들어가요. 직접 열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지 않아요. 이게. 자, 그러면 분사무소 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에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와야 되죠. 분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 들어와야 되고,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에 확보했다면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까지 모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서본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특이한 게 보증 설정의 증명서류 들어와야 돼요.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 냈어요, 안 냈어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럼 보증 설정 시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보증 설정은 등록 통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등록 통지가 되면 등록번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 서류는요, 등록 신청할 때는 낼 일이 없어요. 내고 싶어도 못 내요. 보증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분삼설치 신고할 때는 보증을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속 업 하기 때문에 보증 설정의 증명서류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와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바로 구비 서류에 대한 부분이고, 신고할 때 당연히 수수료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감만 잡아두시고요. 어디다 들어가야 되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고 보증 설정의 증명서류가 들어간다는 걸 한 번쯤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자, 그럼 이제 다음 절차로 갑니다.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교부를 해야 돼요. 신고 확인서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종전에는 분사무소 신고필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신고필증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이 신고필증이라는 용어를 전부 다 신고확인서로 바꿔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인인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거든요. 개정돼가지고 2월 13일부터 시행인데, 2월 13일 날 지금 시행되는 개정 내용이 일부가 있어요. 일부가 있는데 서식을 좀 바꿨습니다. 확인서는 서식을 바꾸고 업무정지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지금 정리를 더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이제 개정 내용이 나중에 뭐 시행이 되면서 제가 이거는 이 책의 저자가 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저자 정호표가 원래 책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저자께서 정호표를 내면 다행인데 정호표를 안 내면 제가 유인물로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만 해주세요. 신고필증을 뭐로 바꿨다고 이름을? 신고확인서로 전부 다 바꿨다. 법에만 바뀌어 있었는데 시행규칙에는 안 바뀌었거든요. 신고필증으로 계속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다 개정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서로 바꿔놨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혹시 분사무소 신고필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뭐로 읽으면 돼요? 신고확인서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분삼설치 신고확인서예요. 자, 그러면 신고확인서를 교부를 해줘요. 이거는 서식상 처리기한이 7로 돼 있어요. 신고 딱 들어가면 이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겠죠. 책임자 결격 여부도 전부 다 신원조에 들어가요. 들어가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러면 7일 내에 이렇게 신고확인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신고확인서를 만약에 분실했어요. 그럼 재규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재규 신청할 때 이때 수수료 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수수료 공부하거든요. 공부하는데 수수료 납부 사유 다 나왔어요. 기억만 살리고 한번 넘어갑니다. 수수료 납부 사유도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이것도 우리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유가요 뭐가 있냐면 응시원서 낼 때 응시수료 있었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있었어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있었죠.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가 있었어요. 이게 수수료 납부 사유 6번이 이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암기시킬 거냐면 증권에 있다. 증. 응시수료는 자격증 받기 위함이죠. 등록 신청 수료는 등록증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거 분삼 설치 신고 수료는 신고 확인서 받기 위함이죠. 신고 확인서도 어차피 걸어야 되니까 이것도 증이에요. 그러니까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몇 번?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수료 납부 사유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가정하는 수수료인데 이거는 증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증 교부 신청 3번, 재교부 신청 3번이에요. 정확하게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받을 때는 내시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내는 거? 아니에요. 받을 때 내는 거 아니에요. 신청할 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감 잡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 확인서가 교부가 됐어요. 그럼 분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게시 기억나세요? 게시. 4가지 게시하는 거예요. 신고필증,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되죠.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 보증관계증서와 보수표 게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게시해놓고 업무 시작하면 돼요. 자, 근데 통보가 있네요. 이제 사무소 관련 사항은 전부 다 협회 통보해 주는데 건건히 통보하면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록증 나가면 통보해 두시 신고필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통보해 줘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면 1월 달에 신고 확인서가 나갔잖아요. 나가면 다음 달 10일, 2월 10일까지 역시 협회 통보해 줍니다. 협회가 지금 몇 개 있다고 했어요? 2개. 양쪽에 다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 주고요. 하나의 통보가 더 있어요. 이거는 통보가 더 있는데 지금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김포시에 분사무소 설치하거든요. 그럼 신고를 지금 누구한테 한 거예요? 서구청장에게 했죠. 그러면 여기 김포시장은 자신의 관내로 분사무소가 설치됐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 알려줍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 관할, 그러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첩시 통보해 줍니다.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지첩시 해주는 거예요. 구분하세요. 너네 관내로 분사무소 설치됐으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행정업무 처리를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 모두 통보해 주는 절차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이런 것들도 뭐 틀릴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럼 거기 152쪽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있죠. 서식이 있는데 신고필증 서식이 지금 안 실려 있거든요. 그럼 이 신고서 서식은 처리기한이 우측 상단에 7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7일로 돼 있고요. 신고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쓰게 돼 있고 본사 명칭, 등록번호, 소지 다 쓰게 돼 있고요. 분사무소 소지 쓰게 돼 있고 전화번호, 책임자의 성명, 그 다음에 일단 주소,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자격발급 시도 모두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자. 그 분사무소는요,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명칭을 별도로 신고하라는 얘기가 없죠. 본사 명칭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일단은 본사 명칭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고필증 서식이 여기 없는데 그 신고필증 서식은 물론 A4 사이즈죠. 그래가지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가 있죠. 이제 신고 확인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사진, 등록증처럼 사진 붙이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사진을 내야 된다는 얘기네? 맞죠? 이거 누구 사진이겠어요? 책임자 사진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 사진 한 장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명칭 다 들어가고요. 분사무소 소재지 다 들어가고 책임자 성명 다 들어가고요. 등록증처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도 여기도 등록인장 찍는 란이 있어요. 등록인장을 찍는 란이 있습니다. 우리 등록증 서식 기억나세요? 등록증 서식에도
이렇게 도장찍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필증 서식에도 도장찍란이 있어요. 분삼 사용할 도장을 여기다 찍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삼 설치 신고서였고요. 자, 그러면 공동사용으로 넘어갑니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그 법제 13조 제6항이 실려 있거든요. 읽어드립니다. 법제 13조 제6항. 개업공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사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제 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는 공동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제 16조 제1항 보겠습니다. 법제 13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려는 개업공사는 법제 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법제 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때 그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밑줄이죠?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게 밑줄이에요. 그러면 별도의 공동사용신고 제도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낙서만 더 들어오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문을, 기본 조문을 읽어봤거든요. 이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강학상 이것을 공동사무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법원 앞에 가면 합동법률사무소들 있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법에도 이게 합동사무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에서 지금도 이제 합동이라 부르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예요. 그래서 개업공사 2인 이상이 같이 사무소를 씁니다.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예요. 이게. 그러면 이때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문을 전부 다 읽어봤는데 전혀 제한을 안 하더라.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이냐는 공동사용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 방법은 이거는 인원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종별 제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종별 제한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A가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이들이 우리 학원 동기생들이에요. 30일의 동기생들입니다. 의기투합했어요. 중개사무소를 공동 운영하자 해가지고 좋은 건물 하나 임차합니다. 해가지고 A, B, C, D가 여기다 대고 개설 등록을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다가 B, C, D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사용이 되는 거고, 나아가서 B, C, D가 다른 곳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기업공인중개사였다면 여기다 대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공동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등록의 방법,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수십 명 모여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다음에 종별 제한도 없습니다. 종별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A는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고 B는 중개인이에요. 그리고 C는 법인입니다. D는 분사무소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 C법인과 D분사무소는 같은 법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동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등록이나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능한데, 이때 공동사용을 했을 때 별도의 공동사용신고 제도라는 게 있느냐? 이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 한 가지만 더 들어오면 돼요. 어떤 서류 들어오라고 하냐면 공동사용하는 다른 계공이 있죠. 다른 계공에 승낙서만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A, B, C, D는 사무소를 공동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이 승낙서만 들어오면 될 뿐 별도의 공동사용신고 제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점 일단 이해해 주시고, 이때 주의할 점은 다른 계공의 승낙서예요. 이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공의 승낙서만 더 들어오면 된다. 이 정도 이제 감 잡아 두시고요. 그러면 공동사용했을 때 우리 법상 주어지는 특혜라는 게 있느냐? 특혜. 특혜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만 같이 쓸 뿐
우리 법상 주어진 의무들은 이 개업공사는 모두 다 각자 이행해야 돼요. 다. 그럼 개시 따로, 명칭도 따로예요. 딸기, 호박, 바나, 수박 다 따로 써야 되고요.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공동고용도 안 됩니다. 각자 다 고용해요. 보증설정 다 따로, 인장의 등록 다 따로.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소만 같이 쓸 뿐 모두 우리 법상 주어진 개업공사의 의무는 모두 각자 이행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특혜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공동사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동사용을 안 하죠. 안 하고 악용만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악용. 그래서 악용만 해왔기 때문에 이 악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단서가 들어온 거예요. 업무정지 개업공사는 공동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악용을 해왔냐면 이 규정이 없을 때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거든요. 그러다가 영업정지를 먹은 거예요. 업무정지를. 그럼 중개업 못하죠. 못하니까 B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본인은 일하러 나오시면 안 되죠. 커피만 마시러 나오셔야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악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은 개업공사가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고 다른 자격증자에게 걸게 하고 본인은 몰래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예외 기준을 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개업공사는 공동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는데 그 내용은 우리 조문에 지금 이 조문이 빠져 있는데 교재 내용에는 있어요. 물론 있는데 A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그럼 여기다 대고 등록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B한테 승낙서를 주는 거예요. A가. 그럼으로써 공동사용할 수 없다 그랬고 여기다 등록 못하니까 이번에는 A가 다른 시혜중개사무소로 사무소를 이전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일로 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경우한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사용 안 되고 나아가서 다른 개업공사의 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무정지 개용은 공동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미 공동사용 중이었어요. A, B, C가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A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A가. 그럼 B, C, D는 계속 영업할 수 있나 없나요?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공동사용 중인 경우는 예외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개용과는 공동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요게 바로 이제 공동사무소 제도인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말해요. 대부분 중개사무소 보면 한 장소에 계속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장소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소라는 게 이것도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중개사무소가 있다. 계속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개사무소들은 한 자리에 10년 이상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중개사무소 있구나. 그러면 업무정지 먹었어요. 문 닫아놔야 되죠. 그죠? 문 닫아놔야 됩니다. 그럼 손님이 물건 내놓으려고 왔다가 문 닫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영업정지 먹었나 봐. 문 닫았네. 한 또 일주일 뒤에 갔더니 또 닫혀 있어. 그럼 이거 확실하게 이 중개사무소 뭔 일이 있네. 그런 인식을 심게 돼요. 그럼 우리는 중개사무소를 열어놔야 되죠. 계속. 그럼 내가 여기서 중개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 업무정지 먹었어요 지금. 그럼 여기다 다른 경우한테 승낙서를 줌으로써 공동사용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무소를 유지를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무소가 문 닫혀 있으면 안 되죠. 예? 간판을 바꾼다고요. 그럼 중개사무소 주인 바뀌었네 그러잖아요. 아직 우리가 폐업을 공부 안 했는데 업무정지 먹었잖아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폐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업무정지 기간에도 폐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폐업 신고해버려야지. 내 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여기다 다른 자격증이 못 걸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등록을 죽여야지. 내 등록 폐업 신고해버려야 돼요. 폐업 신고해버리고 이제
폐업 신고했죠? 그럼 내 등록 죽었죠? 그러면 등록 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나는 일하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커피만 마시러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기업마다 걸리면 등록 취소해요. 우리 미리 이제 기억 한번 해보자고요. 운전면허증 갖고 있죠?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면허 어떻게 돼요? 취소해요. 우리도 정지 중 업무하면 무조건 취소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업정지 먹으면 지금은 폐업신고 해버려야 돼요. 이게 폐업신고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때리려면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거든요. 의견 제출 기회를 줘요. 야, 내가 영업정지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민원 들어왔거든. 영업정지 때리려고 그러는데 네 의견이 있으면 한번 내봐라 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데 그때 통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럼 바로 B한테 걸게 해야 돼. 내가 영업정지 먹기 전에 미리 공동사무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중개사무소는 계속적으로 열어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무소를 여는 방법이, 계속 열어놔야 되는 방법이 업무정지 먹게 되면 내가 이 사무소는 절대 못 열잖아, 지금. 그러니까 폐업신고 해버려야 돼요. 업무정지 먹은 다음에는. 근데 업무정지 먹기 전이라면 다른 자격증을 먼저 걸어놓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내가 영업정지 먹는 거야. 그럼 나는 쉬어야 되죠? 그럼 다른 자격증자가 계속 일을 하잖아요, 지금. 나는 일하러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커피만 마시러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업무정지 먹을 수도 있어요. 일이 진짜로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이 정도는 사실 감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기를 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입문과정에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었는데 일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는 이건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 정신적 충격 때문에 무서워서 일을 못 해버려요. 근데 일을 하다가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영업정지 먹을 수 있습니다. 좋다. 과태료 내가 내겠다. 이 정도 계약금 물어줄 수도 있어요. 진짜 꼬일 대로 꼬려가지고. 그 정도는 그래도 덜 합니다. 물론 한 일주일은 잠을 못 자겠지. 근데 어쨌든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를 할 수 있는데 사기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정지 보면 일단은 폐업신고 해버려야 돼, 지금은. 폐업신고하고 다른 자격증이 거는 거죠. 그리고 간판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공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지금 장점들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 장점이 일단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죠. 중기업의 대형화도 가능합니다. 수십 명이 모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분업화도 가능해요. 뭐 토지 전문, 상가 전문, 오피 전문, 아파트 전문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업화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공동사무소가 뭐라고요? 멤버가 된다는 거죠. 멤버가. 멤버라 하면 우리는 4명이 모였습니다. 한 명은 팔 수 있죠? 뭘 팔 수 있다고? 네, 광을 팔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공동사무소의 가장 큰 장점인데 최근에 우리 공동사무소는 지금 뭘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냐면 이 공동사무소는 절세 있지 않았습니까? 절세 방편으로 공동사무소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넘어서지 않습니까? 4,800만 원을 넘어서면 일반 과세자로 바로 돌아버려요. 그럼 이게 뭐냐면 간이 과세가 있고 일반 과세자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로 돌면요 부가세 신고 들어가야 돼요. 부가세 신고가. 그래서 1월 25일까지 이번에 1월 25일이네 확정 신고 들어가야 되지. 그다음에 7월 25일까지는 예정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10%거든요. 이거 부가세 신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엄청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가세 때문에 이게 확정 신고 들어갈 때 부가세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생돈으로 4,500만 원씩 내면요 아주 속쓰립니다. 이거 생돈으로 이 불황에 부가세 신고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어쨌든 일반 과세로 가면 이렇게 이제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공사를 고용하지 않습니까? 고용하면서 조건을 다는 거지. 너도 자격증 걸어야 된다. 대신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소득세 내가 다 부담하고 대신 국민연금료는 네가 내라.
나중에 네가 타는 거니까. 그래갖고 걸게 하는 거지. 걸게 해놓고 나눠서 끊는 거예요. 나눠서. 그럼 A, B가 공동 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중개사무소의 상호 있죠, 명칭. 다 따로 써야 되죠. 아까 제가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따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삼성공인사무소 A가 걸었다. 그럼 소공사 고용하면서 여기도 상호를 정해야 되죠. 그럼 이때는 공동 사용할 때요, 상호를 어떻게 하냐면 글자 하나 정도만 더 넣어요. 더 삼성공인사무소. 또 건다? 뉴 삼성공인사무소. 또 건다? 그러면 새 삼성공인사무소. 이런 식으로. 간판은 뭘로 거냐면 간판은 하나로 거는 거예요. 간판은 하나로 거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은 삼성공인사무소로 돼 있겠죠? 이게 우리 5개 광금을 설치라는 거 공부한 적 있죠? 5개 광금을 공부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5개 광금을 설치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A, B가 같이 등록을 다 했는데 A만 거는 거지 B는 반드시 간판 설치 의무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간판을 설치했을 때는 성명을 표기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삼성공사사무소 해갖고 대표자 A 이렇게 써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간판을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 의무가 없거든. 근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공동사무소인 경우에는 이렇게 간판은 하나로 걸 수 있지만 대표자명은 전부 다 넣으라 해가 공동사무소임을 나타내줘라. 의료인들 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기 대표 2명이 써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공동사무소죠. 근데 법으로 엄격히 따지면 B는 여기다 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명 안 쓰면 우리 1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이거. 간판에다가. 근데 실무적으로는 공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 등록관청에서 전부 다 이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공동사용의 경우는 간판은 그렇게 삼성으로 달되 대신 대표자 이름을 다 써라.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상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상 근거는 없는데 우리 제일 무서운 게 법보다 이게 가깝죠. 등록관청이 훨씬 더 가까워요. 등록관청의 지시를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대표자 이름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예. 그래갖고 광고 나갈 때 보면요, 아주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악용하는 또 이 못된 개공들이 있어, 또. 요즘 광고 때문에 굉장히 실무에서 민감하거든요. 그 허위 광고를 지금 잡겠다. 우리 광고 공부한 적 있죠?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뭐 공부한 걸 모두 기억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광고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광고가 굉장히 지금 민감해졌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남의 물건 채우는 거 있죠. 그러니까 못된 짓거리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손님한테 예를 들어서 갑이란 손님이 아파트를 내놔. 그럼 A 중개업소에 의뢰를 했어요. 그럼 B 중개업소는 의뢰를 받은 적이 없어. 그럼 광고 못 나가요. 의뢰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돼,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걸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물건을 받았어. 근데 이거 B가 물건을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B한테 일단은 뭐 의뢰를 받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또 한다든가, 그래갖고 물건 돌리는 거예요. 물건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C 중개업소에 받았어. 그럼 A 중개업소 둘이 공동 사용 중이에요, 지금. 공동입니다. 그러면 물건이 이제 이 물건을 낚아채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C한테 물건 달라 그래. 물건 찾아요. 뭐 85제곱미터 뭐 몇 평형, 그리고 욕실 몇 개 이랬고 이제 찾아. 뭐 향은 어디로? 이래갖고 찾아. 그럼 여기서 물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물건 받았죠. B로 돌리는 거지. B한테. 물건을 B가 의뢰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B가 중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 이게 물건 채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실무하다 보면 이렇게 공동으로 하면서 공동을 원래 티를 내줘야 되는데 공동을 티를 안 내는 중개업소를 가끔 있어요. 그래갖고 물건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특히 또 가족들끼리 열어갖고 물건 돌리는 거야. 가족끼리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소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거지. 남편, 그 다음에 여기 처. 그리고 송도에도 부부가요, 따로 하는 중개업소들이 몇 개 있어요.
부부가 따로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송도도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있거든요. 공구별로 이제 쭉 나눠져 있는데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갖고 물론 부부들끼리 물건을 돌리는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남편이 받았어. 처한테 야, 이 물건 있네? 네가 계약해.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아직은 못 봤는데 가족들끼리 여기 언니야, 여기 동생이야. 여기서 물건 받아갖고 B한테 돌리는 거야. 이거 물건 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실무하다 보면 내가 처음 초짜 때 개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중개업소 물건을 찾아. 그럼 내가 의뢰받았어. 그럼 물건 주잖아요. 물건 줬는데 소리 소문 없이 물건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한 중개업소 보면요, 나는 분명히 A한테 줬는데 B가 계약을 한 거야. 그럼 이거 물건 채갔다고 못 하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둘이 지인이나 아니면 친척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쨌든 송도에도 이런 중개업소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몇 개 중개업소가 있는데 송도에도. 그래갖고 저도 처음에 사무소 출근했더니 우리 사장님이 내 그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앞에다가 딱 써놨어. 여기 중개업소들이 물건 찾으면 절대 주지 말아라. 이거. 그래가지고 봤더니 한 10개 돼요. 10개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무에서 우리가 개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실무하면서 이제 옆에 중개업소에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개업했습니다 하고 뭐 떡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뭐 기념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물어봐야 돼. 어디를 조심해야 되냐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중개업소가 그 중개업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동사무소 이런 게 있다는 걸 참고해 두시고 나중에 그 안 좋은 일 당해가지고 공동사무소 열지 말고 공동사무소로 가지 말고 어쨌든 그 절세 방안 이런 것들로 이제 한 번쯤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다 봤고요.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을 보겠습니다. 155쪽이죠. 중개사무소 이전인데요. 이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은 우리 법 제20조에 있네요. 그래서 20조 제1항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의 동그라미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 이하 2조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란다. 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개사무소 이전의 형태는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 다음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구거든요.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여기 건물의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옆 건물이 마침 겼으니까 옆 건물로 옮기자. 등록관청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서구 내에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등록관청 안에서의 이전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서구에서 그만하자. 김포가 뜬다 하니 김포로 가자. 그래갖고 김포시로 갑니다. 그럼 이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죠? 그래서 관할구역 외로 이전이죠, 이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분사무소를,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서구 내에서 옮기거나 이 분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일단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먼저 서구 내에서 옮기는 겁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전 절차는 이전 먼저 합니다. 사무소를 먼저 옮겨요. 먼저 옮깁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요.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는 며칠 내라고요? 10일이었죠. 자, 그래서 10일이 또 등장한 겁니다. 공인인증사 협회 통보가 다음 달 10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0일입니다. 그러면 이때 관할이 어디냐? 관할은 등록관청이죠. 같은 등록관청 내에서 옮겼으니까. 그래서 등록관청 내에 신고하고요. 이때 신고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등록증 재교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의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 이전이잖아요. 사무소 이전이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와야 돼요. 이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에 확보가 됐는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걸 등사로 기억할 거예요.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이걸 첨부해 신고 들어가요. 그러면 등록증을 제기해 줍니다. 물론 신고서서 식상 처리 기한은 이것도 7일이에요. 7일입니다. 자, 그럼 등록증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모두 협회 통보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럼 사무소가 옮겼네요. 협회에다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줍니다. 사무소 옮겼다고 통보해줘요. 등록관청에 통보해주는 겁니다. 관할 안에서 이전 별로 문제 없어요. 자, 이제 이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기는 겁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전을 먼저 하죠. 이것도 이전을 먼저 하고 신고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이라고요? 10일이었어요. 10일. 이때 관할이 문제가 생겼죠. 관할. 어디다 신고하느냐 문제인데 김포시장에게 할 거냐 아니면 여기 서구청장에 할 거냐. 그럼 김포시장은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여기 서구청장은 이전 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이전 전 등록관청이라 부르는데 종전의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자를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 읽어봤지 않습니까? 이전 신고는 어디다 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 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거는 우리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 신고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 간 곳에다 하죠? 전입신고만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들어가요. 이자에게. 간 곳에다 한다. 그럼 이때 서류는 똑같아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 첨부할 사면이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요. 새로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첨부에 들어갑니다. 그럼 7일 내 등록증 제기해 주죠. 제기해 주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서류 송부 절차가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해요. 이게 완전히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자에게 서류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받았으니까 이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다가 서류 송부를 요청합니다. 야, 내가 이전 신고 받았거든? 네 갖고 있는 서류 다 보내. 하고 서류 송부 요청해요. 그러면 이전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송부하는데 나중에 이 서류를 다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은 제가 개공의 호적이라고 부르는 거 있다고 그랬죠?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기억나세요? 등록대장 등록하게 되면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 나가죠. 그러니까 등록대장 이게 개공의 호적이에요. 보내줘야 되죠. 다음에 등록 신청했을 때 냈던 서류 있죠. 그러니까 종전등록관청은 등록 신청 서류 전부 다 보내주고요.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어요. 관련 서류 전부 다 보내줍니다. 그럼 최근 1년간의 서류를 보내주는 이유는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주는 이유는 이게 뭔 얘기냐? 이거는 그겁니다. 이자가 서구에서 김포시로 사무소를 옮겼는데 왜 옮겼냐면요. 서구에서 위법행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포시로 도망간 거예요. 이거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줍니다. 이거를. 그러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일단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위반 행위를 했어요. 서류를 이자가 받았죠. 그러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누가 때리는 게 맞아요? 이전, 후에서 때리는 게 맞죠. 그래서 김포시장이 종전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위반 행위를 했지만 김포시장이 행정처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쭉 보내주면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행하게 됩니다. 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류 송부 절차 이렇게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행정처분 이전 후에서 때린다. 이자가 서류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날로부터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들어가는데 이때 서류 송부가 있다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둡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여기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기는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어디 있었냐면
광명시에 있었어요. 짐작되시죠? 어디다 신고하는지 그럼. 자, 그러면 이전을 먼저 하겠죠. 일로 이전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며칠 내에 신고하라? 10일 내에. 안 하면 100만 원가 들어요. 그러면 관할은 당연히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광명시장에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분사무소 이전 신고서 첨부할 서류가 신고확인서 첨부해야 되겠죠? 분사무소 신고 필증. 그래서 신고확인서 첨부해야 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첨부합니다.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첨부하고 그러면 신고확인서를 제교받아요. 제교받고 통보를 해주는데 그럼 통보는 일단은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맞아요? 하나의 통보가 더 있죠. 지금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여기 김포시로 옮겼는데 신고는 광명시장에 해버렸죠 지금. 그러면 서구청장이나 김포시장이나 둘 다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둘 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줘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과 이전 후 소유 관할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보해준다. 그래서 분사무소는요 이렇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모든 행정 업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지 등록관청에 모두 통보해주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입문과정에서 지금 입문과정을 들으신 분은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일단 10일 내에 한다. 그 다음에 관할구역 외로 가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입문을 들으신 분은 이제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되죠. 관할 외로 이전한 경우는 서류 송부 절차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이때 이제 서류가 무엇인지를 눈여겨 일단 봐둡니다. 이거는. 자,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거기 교재 159쪽에 이전 신고서 서식이 있죠. 서식이 있는데 그 처리기간은 우측 상단에 역시 7일로 되어 있고요. 신청인, 성명, 생년일, 주소 다 쓰게 되어 있고 개공의 종별 표시란이 있네요. 공인인규사인지 법인인지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자가 중개인이죠. 중개인인지.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변경 전 소재지, 그 다음에 변경 후 명칭, 변경 후 소재 이렇게 써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요. 변경 후 명칭이 들어가 있죠. 사무소 이전 신고니까 당연히 소재지는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런데 변경 후 명칭이 들어갔다는 게 특이해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요. 상호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건 편의를 위해서 둔 건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예를 들어서 대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중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림 공인인증사무소로 해놨는데 중개사무소를 힐스테이트 단지로 옮긴 거예요. 그럼 여기 가고 이 단지 내 상가인데 여기서 대림 공사사무소에 해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꿀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변경 후 명칭을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해놨어요. 그게 특이해요.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참고로 우측 하단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죠. 제가 오늘 지금 현재 수수료 납부 사항이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응시수료, 자격증 재급 신청 수수료, 등록 신청 수수료, 등록증 재급 신청 수수료, 분사무 설치 신고 수수료, 신고 확인서 재급 신청 수수료. 이전 신고할 때 내란 얘기 없었잖아요. 근데 이전 신고할 때 수수료 내네요. 그죠? 왜 낼 것 같아요? 그렇죠. 재교부 때문에. 참고해 두세요. 뭐 시험에 물어볼 일은 없는데 실무적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재교부 때문에 수수료 냅니다. 일단.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예.